저 할아버지 왜 저러는 거예요? 쓰러지는 건가요?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닌가요? 누가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아요? 저는 회의가 있어서요. 다음 역에서 영무원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30년 만입니다. 30년이요? 30년 전 이 전동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설마 그 사건? 30년 전 그날도 평범한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도쿄 시내는 아침마다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전동차에 올라타고 각자 자기 하루를 생각합니다. 그날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 35이었던 다나카 겐지. 도쿄 외곽의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째였고 아내는 그때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첫 아이였습니다. 다나카는 그날 아침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부장님 생일이라 케이크를 사가야 했거든요. 그는 평소처럼 신문을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문 옆에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전동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떤 남자가 바닥에 작은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도시락이라도 흘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자 전동차 안에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곧이어 2명, 3명, 사람들이 연달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출구 쪽으로 달려갔고 누군가는 쓰러진 사람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다나카의 눈에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임산부였습니다. 여자는 손잡이를 붙잡은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눈이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출구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발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나도 나가야 한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밀치며 출구 쪽으로 한 발 한 발 움직였습니다. 가스 냄새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동차가 역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갔습니다. 다나카는 마지막 힘을 짜내 여자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다나카는 그 안에 남겨졌습니다. 다나카는 사흘 뒤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독성 가스에 그렇게 오래 노출됐는데도 살아남았다고요.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폐 기능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한참을 멈춰야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는 복직 후 1년 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숨이 차서 외근을 못했고 회의실에서도 중간에 나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상사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자리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던 모습, 울부짖던 목소리, 뒤엉킨 발들, 그리고 문이 닫히던 순간, 그 찰나가 슬로우 모션처럼 반복됐습니다. 지하철 광고에서 전동차 사진만 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뉴스에서 지하철 사고 소식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야 했습니다. 밤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꿈인 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서 매일 밤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손만 잡았습니다. 다나카는 그날 이후 지하철을 타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버스를 탔습니다. 자전거를 탔습니다. 멀면 걸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만 가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지하 계단 앞에 서면 다리가 굳었습니다. 일본은 지하철이 없으면 불편한 도시입니다. 다나카는 그 불편함을 30년 동안 매일 감수했습니다. 지인들은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자 사람들은 조금씩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의지가 없는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다나카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치다는 걸. 하지만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입니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 수년이 지나도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거나 관련 장소와 상황을 극도로 회피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의지로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뇌가 그 사건을 아직 현재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 30년 동안 한 번도 지하철 타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년 그날이 되면 같이 걸어서 그 역 앞까지 갔습니다. 역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캔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은 그 벤치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하늘이 어두워지면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나카는 그 시간이 30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다나카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됐을까요? 숨을 약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오래 걸어왔거나 오래 기다렸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남자는 꾸벅 허리를 숙이더니 말했습니다. 자신은 30년 전 그날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다고, 어머니가 평생 그 남자를 찾으셨다고, 이름도 몰랐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못 찾으면 내가 꼭 찾아라. 그 사람이 없었으면 너도 없었다. 청년은 경찰이 된 뒤 직권으로 당시 사건 기록을 뒤졌습니다. 목격자 진술서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당시 병원 입원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이름 석자도 없이 신문에 나온 적도 없는 사람을 찾는데 3년이 걸린 겁니다. 다나카는 그날 청년을 집 안으로 들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았던 그날의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2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청년이 찾아오기 꼭 1년 전이었습니다. 다나카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청년이 찾아온 날 이후 다나카는 매일 그 역 앞에 갔습니다. 아내와 30년 동안 함께 앉던 그 벤치였습니다. 캔커피 2캔을 사서 하나는 곁에 두고 하나는 혼자 마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다나카는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대답은 뻔했습니다. 이제 한번 타봐요. 30년이 지났으니까요. 다나카는 그날부터 지하철 계단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날, 계단 위에서 10초를 서다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날은 5계단을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날은 개찰구 앞까지 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냥 섰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10번을 섰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11번째로 섰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그런 이유였습니다. 영웅이 되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내가 매년 데려오던 그 역을 이번엔 혼자 지나가 보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경찰 제복을 입은 청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영무원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그 역 계단 앞에서 혼자 10번을 섰다 돌아간다는 걸 영무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계단 위에서 멈추다가 돌아가는 노인을 영무원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고 청년에게 오늘 드디어 내려갔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청년은 전동차 한가운데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라고, 30년 전 그 전동차에서 밀려나온 여자의 아들이라고.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쥔 손이 하얗게 됐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컸군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는 3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3년을 찾았다고, 오늘은 함께 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어느 순간 전동차 안의 모든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요란하지 않은 조용하고 단단한 박수였습니다. 그러자 한 명씩 따라 쳤습니다. 아무도 왜 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쳤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전동차를 다시 탈 수 없었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폐가 망가졌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먼저 보냈습니다. 그 30년을 혼자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사도 안 났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노인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나란히, 마치 오래전 아내가 그 벤치에 나란히 앉던 것처럼. 지하철은 계속 달렸습니다. 터널을 지나 다음 역으로. 그 전동차 안의 사람들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영웅은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옆에 조용히 서 있던 평범한 사람. 이름도 남기지 않고, 기사도 안 나고, 30년을 혼자 안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옆에서 3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아준 또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름 없이 누군가를 지켜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 먼저 떠난 배우자였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몰랐던 이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의 이름이 기억되는 날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내일은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